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8번째 시즌, 그 다음에 6번째 강의입니다. 내 일이 아니야. 부질없는 충고와 간섭들이란 제목입니다. 요새 가을 날씨 참 좋죠. 그래서 저도 컨디션이 좋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의 얘기부터 오늘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 친구 하나 있었는데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별로 꼼꼼하지 않아서 제가 좀 조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되도록 사업하려면 열심히 좀 발품을 팔아서 유동인구가 좀 많은데 사람도 좀 많고 주변의 인구도 좀 많고 그런데 점포를 얻고 권리금도 되도록 없는데 얻더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 그런 점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충분하니까 기술자를 두지 않고도 본인이 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조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점포를 드디어 얻었다고. 그래서 가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서울 시내 그 넓은 데 다 놔두고 자기 집 근처 10분이면 걸어갈 거리, 그리고 동일 업종의 점포가 한 10m, 20m 간격으로 이미 두 군데나 있는데 거기에다 자리를 잡은 겁니다. 혼자 있어도 참 먹고 살기 힘들 판인데 두 군데나 있으니 그게 뭐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그 계약금을 얼마나 걸었냐 했더니 500만 원을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500만 원을 버린 셈 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친절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다른 동일업종의 가게들을 이기고 자기가 1등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몇 년이 지나서 몇 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한 그 친구는 이제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충분히 훌륭한 기술자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다니다 말더군요. 그러니까 기술자를 또 둬야 되니까 인건비가 또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더 빚은 늘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신이 하던 사업을 이제 팔면서 자신이 이제 사장으로 가는 조건으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제 한국에 이제 지사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에 사업하던 버릇 그대로 자기 사업하던 대로 출퇴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평일날에도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불성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 이렇게 하면은 내 생각에는 회사에서 잘릴 것 같다. 그랬더니 이건 뭐 어느 나라 지사장도 이렇게 잘린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태위태해 보였습니다. 결국은 뭐 2년 좀 남짓 넘어서 본사에서 그 친구를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돈도 물론 고액의 연봉, 몇 억의 연봉을 받았지만 그 사장이라는 타이틀, 남들이 이렇게 우러러보고 남들이 또 인정해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타격이 크게 되었죠. 이 두 친구에게 제가 조언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답답하다.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아니 길이 이렇게 보이는데 왜 저렇게 못할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 친구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무엇이 정말 잘못되었을까? 여기서 잘못된 것은 그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왜 그 친구들한테 조언과 지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충고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는 법이고 자기 스타일이 있고 자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것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는 것을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냥 들은 척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몰랐던 거죠.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개과천선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개과천선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어떤 커다란 사건이라든지 커다란 질병이 생겨서 인생관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고 그나마 조금 성격이 개과천선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군대 간 자식들 보면 알잖아요. 군대 가서는 뭐 편지 보내서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이 정말 그립고 내가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뭐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철들었구나. 제대하고 딱 일주일이면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 방식을 허물기란 좀채 쉽지가 않고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헛된 시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관계만 더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에게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것이고 그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자신이 이게 바로 내가 잘못된 점이고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가슴으로 느껴야지만 사람들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내가 하는 충고는 그 사람에게는 괜한 지적과 잔소리에 불과한 것뿐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다른 사람에 대한 충고는 접어두시기 바라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중년이 된 주부들이 남편과의 갈등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 하죠. 내가 그때 진작 내가 이혼할 걸 그랬다. 이 사람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내가 기다려왔는데 또 애들 때문에라도 이혼을 내가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진작 이혼을 할 걸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갈등이 있는 부부들의 경우에 있어서 남편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죠. 현재의 남편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지 남편이 바뀔 거란 기대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참 냉정한 말인 것 같죠. 뭐 상담하러 와서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바뀌게 했으면 좋겠다. 남편을 불러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이제 남편을 불러서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뀔 거란 기대는 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죠. 그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의과대학 동창 얼마 전에 뭐 25주년 재상봉 기념을 했는데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나도 예전의 성격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바뀐 게 없죠. 사람들의 성격이나 취향은 별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헛수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가 아침잠 많다고 그 아침형 인간 만들겠다고 뭐 두들겨 깨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녁형 인간으로 살게 해야죠. 또 내향적인 애를 갖다가 내성적인 애를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꿔보겠다고 자꾸 뭐 애한테 발표하라 그러고 반장에도 나가보라 그러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은 서로 스트레스만 줄 뿐입니다. 또한 공부에 관심 없는 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고 뭐 좋다는데 다 보내봤자
돈 들여, 시간 들여 애랑 엄마랑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 저도 형제들이 옆에 있는 것을 또 지켜봤고 또 자식들을 키워본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분명히 지름길인데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겪을 거 다 겪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게, 이런 기질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한 해는 시험 때만 되면 막 불안에 떨어서 어떻게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반면에, 또 다른 애는 또 시험 때가 돼도 천하태평 잠만 잡니다.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야 왜 저렇게 살까? 어떻게 시험 때 저렇게 천하태평일 수 있지? 그렇지만 걔 기질이 또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제가 충고를 한다고 깨우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또 이런 자식뿐 아니라 우리가 부모의 인생에도 끼어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치매로 고생하시는 노모를 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5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는데, 어머님이 치매로 고생하시는 걸 알게 되자 서울에 있는 직장 다 그만두고 가족과 떨어져서 어머니랑 단둘이 3년 동안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모신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효자죠. 그 관점에 따라서 이분이 옳다 그르다 하는 의견들은 엇갈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치매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내 자식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기를 저는 바랄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자식이 아내와 자식들과 같이 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운동도 하고 즐거운 여가 시간을 가지길 원하지, 내 곁에 머물면서 나를 병수발하고 그러면서 그 3년이란 긴 세월을 희생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고 또 죽어가는 것은 내 운명이고 내 몫이지, 거기에 자식이 끼어드는 것은 저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을 거의 대부분 할 겁니다. 부모님은 늙어가고 병이 들고 또 죽는 게 운명입니다. 하지만 전전긍긍하면서 부모가 병이 나면 어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또 부모님이 죽게 되면 자신은 어찌 살까 또 걱정하고, 이렇게 자꾸 부모님의 인생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 부모님의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여하고 끼어들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지나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들의 인생은 그분들의 인생으로 내버려둬야 합니다. 그저 지켜보십시오. 조금 떨어져서 그분들의 운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운명을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까지 끼어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식의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관여해도 안 될 것은 인생의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몸은 세월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무리 몸을 가꾸고 섭생을 잘해도 우리 몸은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그렇다고 내 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니죠. 관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큰 그림을 보면 내가 병이 들고 몸이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기서 내 몸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내 몸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잘 가꾸고 관리하고 보살피면 내 몸이 영원불멸하고 영구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에 병이라도 들고 자기 몸이 늙어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기라도 하면 심하게 낙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몸을 가꾸고 보살폈는데 어떻게 내 몸이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하면서 속상해하죠. 하지만 몸도 내 몸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아무리 해도 병들고 늙고 또 죽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몸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여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심지어 내 몸까지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간섭을 하고 관여하고 신경 쓰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이라 확실한 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닌데 타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일이 아니란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생을 정말 냉철하게 보고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죠.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고 그러면서 실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상처까지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일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내 마음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변덕을 떨고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에 휩쓸리지 않게 되어서 도리어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것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닌 것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과연 뭘까요? 성과 없는 노력과 그로 인한 실망감 뿐이었습니다. 내 일이 아닌 것은 과감히 손을 떼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내 일이 아닌 것에 손을 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자기 길을 가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몫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충고를 주었다고 그 인생이 달라지리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때가 되고 자신의 경험이 쌓이고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와서 스스로 깨달아야 바뀔 뿐이지 내 말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승이나 훌륭한 성직자들은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간단한 조언만 해줄 뿐입니다. 그것 이상 해봤자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들이 고승이고 존경받는 성직자인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인생에 끼어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다리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저 바람만 보고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관여하지 않고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또한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보다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듯이 인생은 남의 일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관조하고 지켜보는 것이, 즉 남의 인생을 지켜보는 것이 더 어렵지만 현명한 일인 것입니다. 그저 들여다볼 것은 내 마음뿐입니다. 그것 하나 하기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너무 남의 일에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